당신이 만약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추리소설가라고 합시다. 이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은 적이 없어. 이 나오키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작심하고 쓴 본인의 인생작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추리소설가라고 합시다. 평생 써도 펑펑 남아돌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소설가에게 나름 명예라고 할 만한 이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날 두고 작품성이 없는 예술가라고 표현해. 일개 추리소설 작가, 예술가라고 보기 힘든 소설가, 한낱 심심풀이용이나 쓰는 사람.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지금처럼 추리물을 쓰면서 돈을 벌겠습니까? 아니면 나름 명예와 작품성을 갖춘 소설을 쓰기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 용의자 X의 헌신은 바로 이런 상황과 맥락에서 탄생한 명작입니다. 일본에는 가장 권위있고 유명한 문학상이 두 개가 있어요. 아쿠타카와 문학상과 나오키 문학상. 이 둘 다 시체말로다가 일본 근대 시절 문학계의 레전드들이죠.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조금만 더 따지자면 이 나오키 문학상이 소설가들에겐 제일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이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책은 작가 히가시노 게이코가 이 나오키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작심하고 쓴 본인의 인생작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 문학상을 노리고 쓴 작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전부 물을 먹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백야해. 그래서인지 이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작품은 유독 플롯도 치밀한 데다 이 소설의 주제의식 간에 여느 추리소설답지 않게 휴머니즘까지 녹아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히가시노 게이코 그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오직 딱 한 권을 골라 읽으라면 이 용의자 X의 헌신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엄밀히 말해서 정통적인 의미의 추리소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범인인지가 이미 초반에 다 나와버려요. 대신 이 작품의 묘미는 범인, 더 엄밀히 말해서는 용의자죠. 이 용의자가 어떻게 수사기관을 속였는지 그리고 속여가는지 그 트릭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가 이 진짜 범인, 그러니까 진범, 이 진범을 숨겨주기 위해 왜 그런 트릭을 써야만 했는지 이 안타까운 스토리에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묘미이고요. 사실 이것만 봐도 이 히가시노 게이코가 이 작품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원래 히가시노 게이코 창작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2005년도 작품인데 그 이전에 나온 것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전 작품들은 대개 일단 범인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그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 그 추적하는 과정 자체가 스토리의 주축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 읽고 나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인물이 범인으로 밝혀지는 그런 클리셰죠. 이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 이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작품에서는 이 히가시노 게이코가 자기 고유 본인만의 창작법을 상당히 많이 개조한 셈이죠. 자신에게 늘 성공을 보장해줬던 자신만의 창작 공식을 과감히 버렸다는 점, 그것만 보더라도 이 히가시노 게이코가 얼마나 작심하고 이 작품을 썼는지 대략 짐작이 가고도 남죠. 결국 이 용의자 X의 헌신은 2005년도에 나오키상을 수상합니다. 히가시노 게이코가 속칭 일개의 추리소설 작가에서 예술성 있는 작가, 위대한 작가로 격상되는 순간이죠. 실제로 이 이후부터 이 히가시노 게이코 스스로도 약간 순수문학처럼 느껴지는 작품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제일 대표적인 작품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같은 소설이죠. 조금 소품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연애의 행방이라는 소설도 그렇고요. 결국 히가시노 게이코가 이 추리물이라는 장르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 분기점이 된 소설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작품은 그 컬렉션에서 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작품은 정통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심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 소설을 읽는 이 진짜 맛은 이 소설의 제목 그대로 용의자가 헌신하는 과정, 이 용의자가 헌신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추리물로서 이 트릭이 허섭 쓰레기냐? 그렇지도 않아요. 꽤 기발하고 신선한 발상들이 제법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트릭조차도 이 소설 마지막 즈음에는 헌신이란 키워드와 겹쳐져서 마치 숭고한 희생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결국 정리하자면 이 소설은 나오키 문학상을 받을 만한 감동이 있고 깊은 여운과 울림이 있는 작품이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응용해서 한번 고민해볼 만한 발제문 하나를 내드릴게요.
가지고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서술형 문제입니다. 짧은 글쓰기 문제 또는 말하기 연습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해서 풀이한다면 나름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발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 영상 강의를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보다 이걸 글로든 말로든 스스로 한번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